전립선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 보게 돼요. 소변이 갑자기 시원치가 않아요. 봐도 좀 덜 본 것 같기도 하고 자주 가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은 전립선의 문제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남성 생식기의 구조가 이래요. 이제 신장으로부터 요관까지 해서 방광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방광에서는 요도로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죠. 그 경로상에 이제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은 정자가 운동할 때 그 액체들이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액체를 분비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근데 이런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방광으로부터 요도를 통해 소변이 나게 되는데 이 전립선이 염증이 생겨서 붓다 보니까 요도가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염증이 생겨서 완전히 좁아지면은 잔뇨감도 많이 생기고 봐도 좀 덜 본 것 같고 자주 가게 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분류를 요 네 가지로 하는데 일단은 세균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급성적으로 세균성 전립선염이 생겼는지 아니면 여기 만성적으로 재발되고 있는지 그거 두 개를 나누고요. 그리고 세균을 검사를 해봤는데 소변 검사를 해봤는데 세균은 검출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만성적으로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되면 이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하고요. 요게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이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골반 쪽이 좀 아프고 하니까요. 그리고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은 환자 본인이 느끼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뭐 우연히 이제 세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는 불편하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이제 혈액이나 림프계 혹은 요도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전립선을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과음,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 이런 게 안 좋고요. 그리고 무절제한 성생활이라든지 뭐 회음부의 손상이나 하여튼 그 항문 주변이나 이런 게 좀 불결해서 그게 요도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로 감염이 있을 수 있겠죠. 증상은 이제 빈뇨, 야뇨, 잔뇨감과 자주 보게 되고 밤에 소변을 몇 번씩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잔뇨감이 계속 있다든지 이런 게 제일 흔하고요.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소변에 약간 피가 섞여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음부나 허리부의 통증 혹은 염증이 심하면은 이게 전신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치 몸살을 일으킨 것처럼 오한 증상이라든지 뭐 피로, 관절통, 근육통 이런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뭐 평소에 아주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귀두 끝에 맑은 물방울이나 하얀 액이 왠지 계속 묻어 있어요. 이러면은 만성적인 전립선염이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검사는 이 분뇨법이라는 걸 써요. 이제 첫 소변을 검사를 하고요. 중간 한 반쯤 비었을 때 이제 보고 마지막에 전립선 마사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소변을 비교를 해봐가지고 만약에 이런 세균이 검출된다든지 첫 소변에 비해서 그 전립선 마사지를 하고 났더니 끝부분에 좀 세균이 많이 검출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전립선염을 좀 확진을 하게 되고요. 이제 3배라는 거는 3배 분뇨법이라는 거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번 하는 걸 말하는 거고 2배 분뇨법이라는 거는 처음 하고 마사지한 끝부분하고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2배 분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뇨인 경우 전립선 암이 아닌지 한번 감별을 해봐야 되는데 혈뇨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안적으로 피가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육안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현미경적으로만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만 보이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립선 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의심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해봐야겠죠. 그리고 증상 점수표로 이런 게 얼마나 심한지 좀 진단을 하기도 하고 확진하기도 하고 해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뭐 회음부나 고환이나 음경이나 뭐 하복부나 이런데 어디에 불편감이 있는지 첫 번째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두 번째는 배뇨통이나 자결감 혹은 사정 또는 사정시 통증 혹은 불쾌감 뭐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그것도 점수를 매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걸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그걸 평가해서 이제 점수를 전체적으로 매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주일간에 이런 불편감이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혹은 증상이 얼마나 심하게 느껴졌는지 그거 점수를 매기고요. 또 일주일 동안 소변을 본 후에 뭔가 잔뇨감이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것도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게 2시간 이내에 계속 보게 되는 그런 횟수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걸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내 삶에 불쾌감을 일으키고, 만약에 이게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치면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좀 불쾌감을 느끼고 안 좋게 느껴질지 그거에 대한 점수를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전립선염이 좀 심한 분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게 만약에 세균이 검출돼서 아픈 거라면은 항생제를 좀 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죽이면은 증상이 나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에요. 그러면은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 사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람한테는 일상생활 관리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관리할 때 일단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고요.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좌욕이 도움이 돼요. 이제 40도씨 정도 물 받아가지고 요 아랫부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좀 담가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쪽 골반 쪽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전립선 염 증상이나 이런 걸 좀 케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 술, 담배, 카페인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줘야 될 겁니다. 일단 이런 문제로 한의원을 오게 되면 침이랑 약침을 쓰게 되는데요. 침 같은 경우는 골반 밑에 쪽 근육들을 풀어가지고 골반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들을 쓰고요. 약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립선 근처에 그런 전립선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능하는 약침들도 있고요. 그런 걸 써서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문제들이 만약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면은 이 사람의 뭔가 몸의 균형이 좀 안 맞고 그런 틀어진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한약을 쓰면은 훨씬 좀 더 빠르게 이런 걸 낫게 해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전립선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만약에 이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소변이 좀 시원치 않고 좀 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피가 비쳐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피가 비쳐나오면 한 번쯤은 이제 소변 검사하고 해볼 필요가 있고요. 딱히 그런 이상은 없다는데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러면은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